예,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첫 권고안은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데요. 앞으로 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죠.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검찰개혁안을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대검에서 나온 개혁안이 나왔고요. 글쎄 하루 만에 막 개혁안이 급하게 막 만들어진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두 분 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듣고 저희가 자세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참 그 언어가 상당히 좀 우리가 되씹어 볼 만한 언어죠. 지시한다. 예. 대통령과 검찰총장 관계는 지시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지시 복종의 관계입니다. 예. 그거는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애들러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 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그것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기득권을 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메시지와 암시를 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안이라서 내놨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 이제 특수부를 세 곳으로 압축한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는 게 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특수부의 문제점과 어떤 과도한 횡포적 행위죠. 이런 부분들은 검찰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실이었고요. 특수부 출신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도 나왔던 아니란 말이죠. 예. 네.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잘못 오인해서 환골탈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 현재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강력한 어법이 있으니까 내놓으면서 예.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면피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에서 검찰의 기득권은 계속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의미로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하루 만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느냐 혹은 검찰 개혁을 하느냐라는 논의는 있지만 그럼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론에 대한 담론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검찰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준비하라는 취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으로 검찰권의 행사 방식, 그리고 수사 관행,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세 가지 사항 말고도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정치적인 독립성과 그리고 검찰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그러한 해석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 검찰에서는 이번에 나온 안은 사실 법무부의 안이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있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과 상당 부분 유사했던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부분, 예. 직접 인지 수사를 줄인다는 부분, 예. 그리고 뭐 검사장한테 제공되는 관용 차량을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미 사실상 발표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파견 검사들을 축소하고 복귀시킨다는 부분들도 이미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고 하루 만에 이걸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혹은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검찰도 지금 법무부가 혹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열심히 충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사실 던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관행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인권유린 문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모르지만 검사가 아니면 그만두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검찰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기소권 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부터.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예를 들면은 뭐 30개 이상 했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아니면 그만두지. 아무런 검찰에게 책임이 가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수사 관행으로 나와 있는 거죠. 특히 피의 사실 유포라든가 예. 또 포토라인에 세운다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결국은 이러한 여론머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했던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법원에 가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조금 전에 앵커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얘기됐지만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검찰은 계속 기득권으로 저항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내지 못하면은 실제로 또 검찰의 기득권은 계속 공고화되는 것이고 아마 검찰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했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 나가면서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서 예. 기득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묘수를 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예.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예. 참 그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검찰 집단에게 그리고 파퓰리즘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지식권자, 임명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에 고삐를 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할 당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라 이런 그것도 이제 지시 중에 하나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지시를 충분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여론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짚어봤는데 개혁안 내용 중에는 이제 특수부 폐지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이제 앞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법무부나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검에서 제시한 방향 뭐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특수부라는 조직을 축소해서 폐지한다라는 일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들은 이제 예. 가장 큰 방점은 인지 수사,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격의 부패, 반부패 성격의 저희가 보통 사정정국,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런 형태의 수사들에 대한 검찰의 권한과 조직을 상당 부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자체가 곧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사실상 지금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개혁안은 이러한 업무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이관을 하고 예. 검찰은 원래 형사와 공판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전제로서는 이미 과도하게 비대화된 특수부 조직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원래는 특수부가 총 19개 지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개로 많이 축소가 됐고요. 예. 다시 7개를 3개로 축소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많은 형태의 특수수사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사실 굉장히 오히려 비대해졌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청마다의 부서를 줄여서 3개의 지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특수수사권 자체를 축소하거나 혹은 포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다만 이제 특수수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리에 따라 가지고 기관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예. 검찰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저항하지는 않겠다. 그 정도의 메시지를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검찰 밖에 있던 외부기관 파견 검사 얘기도 좀 해보면 전원을 이제 복귀시켜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부 파견 검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이 문제에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국정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외국 대사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게 오래된 관행들이에요, 실제로. 그거는 결국 거기에 행정부처에 나가 있는데 거기 검사의 업무랑 직접적 연관성이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이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부 공판부를 말씀하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력 사건의 재범죄율이 50%가 넘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그러니까 형사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공판부도 마찬가지로 공판 중심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 공판부에 속해 있는 검사들이 또 엘리트 검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한 14%밖에 전체 검사가 갖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기소한 여러 가지 공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도하게 특수부로 특수부라는 것이 이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공수처가 설립되면 사실상 이것은 특수부는 사실상 별 역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특수부가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은 세 개 부처라고 그랬는데 이걸 수사부로 강력부라든가 직접 수사하는 부분의 부서를 모아서 수사부로 하자 그런 안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법무부의 민간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감찰 업무라든가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하여튼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법무부로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안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의 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부 축소 뭐 나아가서 이제 폐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좀 비대칭적인 검찰 내부 조직의 어떤 그 구성의 균형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 형사부, 공판부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부는 폐지되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다 이렇게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원래 그런 겁니까, 검사장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관행이에요? 네, 지금 이것이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령에 따르면 원래는 차관급 이상의 예.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용 차량이 지급이 되는데요. 검사장은 그러면 차관급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법제상으로 보면은 검찰청장 예. 그리고 법무장관, 예. 그 법무차관까지가 사실은 법무부 산하에서의 차관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네, 지난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41대의 관용차가 이제 검찰청에 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으로는 3대 정도만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누가 쓰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검사장, 각 지검장들이 이제 그거를 사용해 왔고 예. 그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예. 있기 때문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개혁의 방향 그 3가지 중에서 하나가 조직 문화의 개선이었습니다. 예, 예. 조직 문화라는 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 예.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개시해서 사실은 팔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력이라고 하죠.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에서 상층부로 올라간다면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무원인데요. 예. 권력을 누리는 것들을 바꿔야 한다. 그런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의 하나로서 지적된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 검찰의 개혁안이 사실 이전에도 논의됐던 부분들이라서 새로운 게 없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 법률안으로 가야 되는 게 제일 1차적입니다. 지금 이것이 여야가 이 문제에서 합의를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과대한 그 권력이 실제로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떠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인권 유린적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특수부라는 것이 과거의 중수부, 네. 권력의 신의 역할을 했던 검찰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해라.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거뒀더니 검찰이 스스로 독립해서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해야 되는 특수부처가 되는 이러한 독단적인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법무부에서의 민간 통제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참에 올해 안에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검찰 개혁 부분들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그 법안에 의해서 확실하게 검찰의 그 과대한 권한들을 축소시켜야 제대로 된 사정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사정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칼처럼 휘두릅니다. 네. 그 칼은 결국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향한다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반면으로는 물론 이제 민주적 통제랑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의 독립성, 수사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기존에 있던 검찰 조직이 갑자기 뭐 쪼그라든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의 비대화를 지금 정상화시킨다는 표현을 이제 보통 이제 여당 정부에서 많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수사 독립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검찰의 공정성, 예.
사실은 정치적인 독립성으로부터 오고요. 정치적인 독립성과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검찰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민주적 통제가 과도하다면 민주적으로 성취된 정부와 민주적으로 지지를 받는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할 수 있다면 독립성은 또 보장이 되지 않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검찰, 특히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진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제 현 여권의 핵심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혹은 야권의 핵심에 관련된 수사라든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사 관행, 뭐 피의 사실 공표, 포토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너무 어떻게 과도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적폐 수사 때부터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 일과에 대한 수사 때까지 검찰은 그대로 그 관행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것을 정파성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헌법상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정치적 사람들- 중립성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정확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정치 세력이 하는 것이 정치 세력이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 세력이 컨트롤하려거나 이게 문제가 됐던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예를 들어 중수부라든가 일부 특수부 검사들 그러면서 입신 출세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검찰이 여태까지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 검찰의 권력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권력의 신여라든가 정치검찰 역할했지만 지금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검찰 독트린, 딕테이터십 같이 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정치 집단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왜 그걸 검찰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고발된 사건이라든가 자기 규정에 따라 수사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설립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유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예. 검찰이 사건 수사할 때 그 사건 이상을 보지 말고 사건만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면 이게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검찰이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들리네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왜 검찰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 여야 간의 검찰 개혁이 쟁점화되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자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네. 영향력을 주는 것은 검찰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 집단에서 주는 거예요. 당에서 정치 세력에서.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네.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이 말씀 받고 김성훈 변호사가 그 말씀하시다가 잠깐 끊어져가지고요. 마무리 발언 정도로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특수부 폐지, 정치적 중립성. 사실은 현장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매일 보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일반 국민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들한테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 또 검찰의 수사만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이 처벌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명예형에 처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포토라인에 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의 사실 공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올 1월부터도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랑 같이 대검찰청이랑 논의가 되어 왔고요. 예. 이거를 사건마다 정체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불변타당하게 저장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실행되기 그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